4.3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는 지난 2003년 정부가 채택한 진상조사 보고서에 처음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이후 많은 논란과 진통이 있었고 드디어 1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4.3 국가 추념일 지정,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문현 회장님, 유족회 입장에서 상당히 각별한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특별법이 통과되고 11년 만에 정말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던 참 국가 추념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우선 이것은 정말 전 도민이 성원과 더불어 정치, 행정, 언론 모두가 같이 힘써가지고 이루어졌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방 행사로 치르다가 국가 행사로 치르게 되면은 현재도 이 육지 지방에서는 4.3을 모르시는 분들이 허다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4.3 홍보처에 좀 다녀봤는데 4.3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던데, 이번 국가 추념일이 지정됨으로써 이제 이슈가 되어가지고 4.3이 널리 알리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보겠습니다. 예. 유철인 수장님, 그 4.3 연구소는 그동안 4.3 해결을 위해서 학술적으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지정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법령에 의해서 기념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게 46개인데요. 이 중에서 현충일하고 4.3 희생자 추념일 이 두 가지만 이제 추모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충일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빈다. 물론 뒤에 이제 호국 정신을 기린다는 말도 있지만요. 그다음에 이제 4.3 희생자 추념일의 경우에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를 미령하는 추념 행사를 지낸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가적으로 4.3 희생자를 추념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있어서 제주도민들의 희생 위에 이게 수립이 됐다. 이러한 것을 이제 국가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로 저는 추념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창원 교수께서는 4.3 국가 추념일 지정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그 좀 국가가 인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보수 정권에서도 그 전 정권에서 했던 것을 연속해서 인식하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4.3의 상처로부터의 진정한 어떤 치유나 화해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예, 국가 차원에서 4.3을 추모를 한다. 그리고 보수 정권에서 특히 보수 정권에서 4.3 국가 추념일이 지정됐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규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국가 추념일 지정은 2000년에 있었던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이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참여정부 대통령께서 사과한 사건과 함께 제주 4.3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긋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추념일 지정의 진정한 의미는 이 역사 바르기 세우기에 진일보한 조치다. 우리 4.3 특별법에도 보면은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두 가지 어떤 역사적 과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 관계는 그동안 그 정부 보고서인 진상 보고서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해소가 됐고, 또다시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 진상 조사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명예 회복의 문제는 2003년도 대통령이 사과를 했지만 도민사회에서는 제도적인 법률적인 뒷받침으로 돼야 이게 어떤 그 명예회복이 완결판이 된다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 추념일 지정이 그런 어떤 제도적 완비를 통해서 완전한 4.3의 해결의 한 단초가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이번 국가 추념일 지정은 대한민국이 평화 인권을 지향하는 어떤 인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가 상징적으로 어떤 명예회복의 의미가 있었다면 이번에 국가 추념일 지정은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완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이번에 그 명칭과 관련해서 4.3 희생자 추념일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이 명칭이 갖는 의미 그동안에 어떤 그 논란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46개 기념일 중에서 날짜가 기념일의 명칭에 있는 것이 3.15 의거 기념일, 그다음에 4.19 혁명 기념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그다음에 60 민주항쟁 기념일. 요 네 가지는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인권 국가로 나가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이런 사건들 네 가지고 그다음에 6.25 전쟁일. 예. 이거는 뭐 이제 전쟁 상기하고 안보 의식을 갖추겠다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4.3 희생자 기념일이 그 사건이 일어난 날짜가 됐다고 하는 거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4.3이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3.15, 4.19, 5.18, 60처럼 개인적으로는 그냥 4.3 사건 기념일. 왜냐하면 뭐 아직 공식적으로 우리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4.3의 명칭을 사건으로 했기 때문에 4.3 사건 기념일로 하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럼 4.3 사건을 왜 기념하냐고 하는 보수단체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저희가 특별법을 할 때도 제정할 때도 이런 보수단체의 시각을 염두에 두고 이제 결국 희생자 명예회복에 물론 진상규명도 돼 있지만 아무래도 초점이 이제 희생자 명예회복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명칭도 결국 추념일로 가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날짜 명시되는 사건들하고는 좀 다르고 단지 희생자들을 추념한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현충일처럼 추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무난한 명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규 사무처장께서는 지금 4.3 평화재단에서 직접 4.3 유령제도 봉행하고 하는데 이번에 그 국가 추념일의 명칭이 4.3 희생자 추념일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교수님 말씀했지만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그 46개의 기념일 중에서 추념일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 4.3 희생자 추념일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그 4.3 희생자 추념일 4월 3일 날 추념일 행사를 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그동안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서 날짜와 명칭에 대해서 있었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4.3이라는 거는 그 날짜에 뭘 했냐는 것보다도 66년 동안 제주 사회와 국내외에 이렇게 계속 이제 자연스럽게 거론되어 왔던 어떤 고유명사화된 그런 개념이 아닐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민이나 이렇게 결정하는 단계에서 공감대가 확산이 돼서 4.3 희생자 추념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게 아닐까. 무난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4.3 국가 추념일 지정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4.3 유령제부터 당장 이 정부 주관으로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와는 행사 내용도 좀 달라질 거고 의미도 좀 더 이제 달라질 텐데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규 사무처장께서 계속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재단에서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설명드리기 전에 그 어떤 기조, 이번 행사의 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6년의 우리 제주 4.3의 역사는 반목과 갈등 그리고 이념적 대립으로 점철됐던 어둠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4.3 추념일, 국가 추념일 지정을 계기로 해서 저희 재단에서는 이런 어둠의 역사를 걷어내고 화해와 상생이 어떤 그 정신으로 해서 4.3의 위대한 평화 정신을 선양하는 어떤 그 빛의 역사로 이렇게 바꿔보는 어떤 시발점으로 마련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추념일이 됐기 때문에 온 국민이 공감을 하고 온 도민이 참여하는 그런 대통합의 행사를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 추념일이 되기 전 지난해와 올해의 행사의 차이점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 추념일이 되면은
주최 기관이 다릅니다. 주최가 지난해까지는 제주도였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안전행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은 지난해까지는 재단이 모든 비용을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행사에 필요한 기본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다음에 부대 행사, 전야제 등 부대 행사에 대해서는 재단이 부담하는 형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사 시간입니다. 행사 시간에는 작년까지는 이제 11시에 행사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국가기념일 시간에 맞춰서 10시에 행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방송 관계가 되겠는데요. 방송 중계가 지난해까지는 제주도에 한해서 로컬 방송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전국의 생방송, 공영방송을 통해서 생방송이 되고 또 다른 방송사에 대해서는 그 로컬에 대해서는 공개를 협조해 가지고 전 방송사가 동시에 생중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순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도민들께서도 유족들께서도 약간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지난해까지는 도행사로 칠 때는 도지사, 의장 그리고 뭐 재단 이사장 그리고 유족 회장님들이 각자가 추모사도 하고 인사 말씀도 하면서 유족들과 도민들을 위로했는데 국가 행사로 되면서 VIP가 되든 총리가 되든 오시는 주빈 한 사람이 추념사에 이제 끝이기 때문에 많은 유족이나 도민들께서 섭섭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전야제가 앞섰는데 올해는 국가 추념일이 됐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아까 얘기했던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어떤 그런 슬로건을 실현하는 대통합의 행사를 치기 위해서 기념 콘서트를 4월 2일 날 수요일 날 7시에 그 아트센터, 제주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여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7080 세대의 어떤 추억이 있는 그 양희은이나 심수봉이나 강선혜 같은 가수들도 초청해서 유족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들도 위로도 하고 그다음에 영상 등을 통해서 그동안 4.3이 걸어온 과정이나 역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부터 이제 위령제가 정부 주관으로 이렇게 치러지면서 달라지는 내용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위령제에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관심사입니다. 유족회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 참석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요청을 했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이번 그 위령제에 참석을 할 필요성,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정말 우리 유족들이 전 한이 맺힌 66년인데 첫 추념 행사고 대통령이 꼭 오셔야 된다고 해서 어저께 우리 그 유족회 대표님들하고 해서 도민의 방에서 그 기자회견도 이제 대통령을 꼭 모시고 싶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하듯이 66년 만에 첫 행사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행사고 대통령이 꼭 오셔서 정말 그 우리 유족들이 한해 맺힌 그 가슴 엉어리를 좀 확 좀 풀어주시고 또 도민이 또 다 기대하고 여야가 없습니다. 대통령 모시는 데는 정말 다 환영하는 입장인데 대통령님이 오심으로써 도민 통합은 물론 제주도에서부터 이제 좀 전국으로 확산되는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우리는 요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치린 수장님, 4.3 위령제 국가 추념일로 처음 치러지는데 대통령이 참석하는 의미,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글쎄 저는 뭐 이제 유족의 입장하고는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 현실적으로 대통령님이 참석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물론 작년 6월에 국회에서 4.3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올해 4월 3일 이전에 그 법령을 개정해서 국가기념일로 하라는 부대 의견을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의결을 제시했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4월 3일을 어떤 식으로든 어떤 명칭으로든 국가기념일로 하라고 했는데 아까 처음에 이제 이 국가기념일의 지정에 대한 의미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게 공포가 되기 전에 일단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수단체들이 어떻게 4.3을 기념할 수가 있느냐 또는 추념할 수 있느냐는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국회의 요구나 또는 건의에 따라서 국가기념일을 지정했다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역할은 충분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충분히 수행했다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뭐 대통령의 참석 여부보다 아까 이제 국가지정으로 되면서 바뀐 것처럼 이제 주빈의 추도사가 이제 한 분만 되실 텐데,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의 추도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얼마나 진정성 있는 4.3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특별히 이 첫 번째 국가기념일을 맞이해서 그런 추도사의 내용이 어떤 게 담길 것인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거가 그렇게 그 자체보다는 추도사의 내용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추도사의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고창원 교수께서는 지금 이 추도사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이 4.3 국가 추념일 지정이 앞으로 4.3 해결을 하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아까 이제 4.3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치유로의 전환이 생길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치유라고 할 때는 4.3으로 인한 어떤 인권 침해로부터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공동체 정신이나 공동체 사회, 파괴된 공동체를 복원하는 의미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상적 정의라는 게 기초가 되는. 예를 들면 인권 침해가 있으면 그만큼 배상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까 뭐 46개 기념일을 하고 뭐 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차이가 있다면 4.3은 아직 배상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배상적인 정의를 포함할 수 있는 사회적인 치유의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국가 추념일 지정으로 4.3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이제 많은 기대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4.3 국가 추념일 지정 이후 풀어야 할 과제는 또 무엇인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고창원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배상적 정의, 아직 그 배상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4.3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국가 배상의 문제, 국가 보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먼저 유족회 입장에서 이런 게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직은 국가 추념일이 바로 지정돼서 지금 아직 첫 행사도 치르지 않았는데 아직은 이 배상 문제는 좀 유족회장으로서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유족회도 좀 이제 생각해볼 점이 많지만 사실은 정치계에서 또 도 차원에서 이런 그 행정적인 면이나 언론 문제 이런 데서도 다 같이 협조를 해나가면서 우리 유족들에게 좀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그 배상이 될까? 쉽게 말하면은 무슨 뭐 물질적인 것보다도 위로가 될까? 이러한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저로서는 아직은 좀 다급한 생각이 들어갖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좀 말씀을 좀. 네, 유족회 입장에서는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규 사무처장께서는 지금 이 국가 배상의 문제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지금 어느 정도 조금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이렇게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원래 그 4.3 문제가 4.3의 문제 접근 방식이 그 개별적 보상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4.3 특별법에도 진상규명과 그 명예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제시되어 있지 보상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특별법 제정 이후에 개별적 보상이 아닌 공동체적인 보상 방법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사례가 평화공원을 이렇게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4.3 유적 지정비, 유해 발굴, 뭐 평화재단 설립한 거 이런 것들이 아까 공동체적 보상 방식으로 국가가 지원했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유족들, 유족 당사자 그리고 희생자 당사자가 생존 희생자를 위해서 지금 제주도가 이제 조례를 정해 가지고 생존 희생자 127명한테는 8만 원씩 월 그리고 80세 이상 1세대 유족한테는 월 3만 원씩 정도의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이제 그나마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만은 이번 국가 추념일 지정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지원의 문제가 국가 차원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가지고 유족들이 복지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유치린 수장께서는 이 국가의 어떤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국가 보상, 배상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구차원 교수님은 이게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치유와 배상 결정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국가기념일이 어떤 4.3 사건의 성격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3.15나 4.19 같이 따라서 얼만큼의 가능할 것인가. 그다음에 원래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를 채택할 때 그 4.3위원회가 7대 대정부 건의안을 할 때 그중에 이제 5번째가 생활이 어려운 유가족들에게 실질적 생계비 지원을 해달라 했는데 이제 아까 8만 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도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이 과연 되느냐 또는 생계비가 그게 배상의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한테 그냥 떡 하나 주는 정도지 이 4.3 사건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국가적, 사회적 보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족의 입장에서는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어떤 개별적인 보상도 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4.3위원회가 2008년에 이제 4.3위원회 활동을 총정리한 백서를 출간했는데 물론 이제 백서의 제목은 화해와 상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유족회와 같은 정도의 보상을 바라고 있지만 아직은 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로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08년도에 4.3위원회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 보상의 문제는 일단은 4.3의 성격을 국가가 어떻게 현재처럼 희생자의 명예회복 정도면은 지금까지의 아까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3 평화기념공을 하고 이것을 이제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위령제나 뭐 추념식을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정도면 충분한 보상이 있다고 국가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창환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원래 지금 국가적인 기준에서 볼 때 아까 공동체 어떤 뭐 보상이라든가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배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배상적인 정의에 입각해서 접근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따라서 뭐 명예훼손한다 이건데 일단 국가적인 추념일에 올랐었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배상의 정의 그런 거를 이제 적용을 논의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 일단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 같은 경우 사례를 보더라도 아까 다들 배상 정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해결하는 기금이 마련되면 됩니다. 예를 들면 4.3에 정의하게 되면 4.3 뭐 평화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배상, 개별적인 배상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교육적인 거에도 지원을 해주고, 뭐 예술적인 거에도 지원해주고 이런 식의 것이 돼야만 그게 배상적인 정의에 의해서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다른 사건과 같이 국가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걸
시작할 때가 됐다는 거죠. 네. 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4.3 평화재단 차원에서 이거 기금 관련해서 혹시 지금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기금 관련해서는 뭐 저희 아까와 같은 차원은 아니고요. 예. 아니고요. 지금 4.3 평화재단이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금이 지금 한 16억 정도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유족 그 장학기금도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부 예산 사정이나 출연금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그동안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었지만 저희들도 이번 국가 추념을 계기로 해서 정부에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출연금도 이렇게 확보하고 해서 우리 4.3 유족이나 4.3 관련자들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가 보상 배상의 문제를 좀 짚어봤는데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시각도 있고 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그 과제가 4.3의 어떤 그 추가적인 진상규명 문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시급한데 하지만 그 몇 년째 지금 추가 진상규명 작업이 더디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추념일 지정을 계기로 해서 이 추가 진상규명 작업이 좀 탄력도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유치련 수장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진상조사 보고서 결론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2003년에 채택된 것이 완전한 모습을 담아낼 수는 없었다. 이제 그 이유를 군경이 자료가 과연 있느냐, 예. 있는데도 안 내놓는지 아니면 진짜로 어떤 아무 흔적도 남겨놓지 어떤 그런 저기가 있었는가, 학살이 있었는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4.3이 미 군정 시대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끝나는 거는 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끝나지만 미 군정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과연 미국 쪽에서 협조를 하거나 이 자료를 얼만큼 내느냐.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에서 국가기념일이 됐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놓지 않던 자료를 갑자기 이제 국가기념일이 됐으니 이제는 너희들한테 공개하겠다. 그렇게 될 리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현재와 같은 우리의 지정학적이나 뭐 분단 상황에서 이런 자료를 새로운 자료는 발굴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미군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 진상조사 보고서의 앞에 이제 화보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그 정부의 국립기록문서보관소인가요? 뭐 이쪽에 있는 그 사진인데 거기에 이제 리치데이라고 하는 미군 대위가 1948년 5월 15일 날 이제 군경하고 작전을 짜는 모습이 사진이 이제 뭐 세 번째 페이지인가 네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2008년 2월에 저희 제주 4.3 연구소에서 그 리치데이 인터뷰를 하러 미국을 갔었는데 제가 직접. 근데 그분은 제주도에 한 3개월뿐이 없었고 아파가지고 그냥 서울로 이송이 돼가지고 곧바로 이제 다른 부대로 했고 제주도에 오기 전에 포병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저한테 얘기한 거는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때 자기가 얼만큼 전차를 몰고 혁혁한 공과를 세웠는지 이제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람 찾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물론 유료였지만은 그렇게 해서 하여튼 리치데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이제 자동차를 이제 빌려 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사실은 물론 그 전에 이메일로 한국에서 제주도에서 당신이 이 4.3 때 제주도에 있었고 고문관으로 그래서 어떤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뭐 머뭇머뭇거리긴 했지만 결국은 오라고 하면서 혼자 오지 않고 옆에 이제 역시 또 그 명예교수, 그러니까 그 현직에 있다가 정년퇴직한 교수분을 모시고 와서 그러니까 거의 무슨 변호사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4.3 연구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할 때도 현직 대학 교수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제주도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당시 그냥 단지 지금 소위 말하는 빨갱이 사냥을 하는데 자기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싸운 경력도 있고
그때 사실은 포병인데 제주도에서는 포병이 할 역할이 없는 뭐 게릴라 작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서 과연 미 군정이 이 작전에도 어느 정도 제대로 알고 적재적소했는지 정도가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그 리치데이는 이제 제일 첫 번째 말은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그 사진이 이 보고서에 나오니까 여러 쪽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었던 모양인데 혹시 자기를 그때 당시에 고문관에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하는 또는 뭐 가해자로 낙인 찍으려고 오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굉장한 약간의 불안감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물론 2008년 상황이지만 이게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군이나 경찰의 태도나 또는 미국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제 계기는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희망 가져봅니다. 예. 그 현재 그 정부가 그 채택한 발표한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에 보더라도 미완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고창훈 교수께서는 지금 그 4.3의 추가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그 한미 공동위원회 뭐 이 지금 움직임도 있는데 곁들여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은 4.3 진상 보고서요. 영문판을 2013년에 번역을 했고요. 그 번역을 그 번역본에 보면 미국의 그 하와이 법전원의 교수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분석을 해서 금년 미국 큰 법학회지 여름호에 한 40-50페이지짜리 논문이 나와요. 그래서 그쪽에서 연구한 거에 따르면 당시 여기 지휘계통에 있었던 대령 같은 분도 인터뷰를 나름대로 다 잡았고요. 그래서 그 미국이 책임이 확실히 있다라는 걸로 했고 또 아까 4.3 정보 보고서, 한국 정보 보고서 자체에도 미국의 책임이 확실하게 있다. 이래서 한미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에 미국 정부도 참여를 하자. 그런 참여를 요청하는 이원단을 구성하자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바로 어제 했던 게 이 미국의 하와이 법전원 등 그 미국 법학회나 법학자들 중심으로 이 작성한 것을 저희 연구소가 검토해서 한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학자들이 움직임이 뭐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존중하는 인권의 가치라든가 헌법 가치에 입각할 때 미군정 하에 있던 제주도에서 미국이 저지른 어떤 인권 침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그걸 인식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같이 사회적 치유에 참여하자고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타당성이 높은 것 같고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과의 어떤 그 협조 체계를 갖추고 4.3의 어떤 진상 규명에 필요한 미국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규명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 이규 사무처장님, 지금 4.3 추가 진상 규명 관련해서 또 중요한 작업이 유해 발굴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추가 진상 규명, 유해 발굴 뭐 이런 쪽에서 4.3 평화재단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뭐 유해 발굴 사업은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4.3 추가 진상 조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분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외국을 위주로 미군정이라 이렇게 했지만 저희 재단에서는 이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추가 진상 조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2003년도에 중앙 정부 보고서 발간 이후에 이제 그 미흡했다거나 그리고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2012년부터 7명으로 구성된 추가 진상 조사단을 저희 평화재단에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이제 작년 올해 내년까지 3년 동안 우선은 그 마을별 실태 조사를 완료해서 진상 보고서 작업이 이제 완결을 더 보완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가 유공자라든가 교육계 피해자, 종교계 피해자, 그리고 행방불명된 그 피해자들에 대한 그 조사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 주제별 피해 조사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그 추가 경정 예산에 재단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추가 진상 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조사가 마치면 그래도 이런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 내용도 많이 이제 밝혀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진웅 교수. 그 재단의 추가조사 진상단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마을별 실태조사, 피해 실태조사하고 주제별 피해자의 실태조사, 그러니까 결국은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초점을 두었던 피해 실태를 좀 더 자세히 밝힌다는 데에 의미가 있지 추가로 어떤 진상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재까지 그 추가조사 진상단의 작업은 그냥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가기념일 지정의 계기로 좀 더 진짜 추가 진상이 이루어지는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 우리 학회에서 뭐 해외 자료 조사를 지금 하는 거를 밀어주는데 그 평화재단에서 뭐 공모해서 우리 쪽에 연구팀이 들어갔는데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해외 그 어떤 자료나 이런 거 조사가 조금 더 체계화가 된다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그 미 고문관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그 국가기록 문서서를 갔는데 그거는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 팀도 가서 뭐 몇 달씩 가서 자료 발굴했는데 저는 한 3, 4일 시간을 내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매번 새로운 사람이 가면 거기서 발굴할 수 있는 자료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껏 갖고 와서 보면 다 이미 진상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 사진 이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왕 이제 특히 이제 미군정과 관련돼서 미국 자료나 해외 자료를 할 경우에는 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현재 있는 교수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저희들 쪽의 접근법입니다. 그런 점을 좀 보완해서 조금은 좀 좋은 쪽으로 가보려고. 알겠습니다. 4.3 추가 진상 규명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평화재단 쪽에서 이게 이 피해 사례, 피해 실태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두 분 교수님께서는 어떤 군경에 관련된 자료 그리고 미국과 관련된 자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진상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과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4.3 추념일 지정을 둘러싸고 보수단체의 반발이 심했고 최근에 또 이렇게 제주에까지 내려와서 그 위패 화형식까지 하면서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보수단체들이 4.3을 이념 갈등으로 몰고 가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념 갈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문현 회장께서 상당히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4.3을 이념 갈등으로 몰고 가려는 정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정말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그 제주도 분들이 뭐 한 너댓 명 있는데 그분들이 더 참 나서서 그런다는 것은 참 이 도민이 보기에도 좀 안 좋고 그렇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일방적인 자기네 그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적회에서도 좀 안타까운 게 10세 미만이 756명 그때 당시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1세에서 20세까지가 2,408명입니다. 또 여성분이 2,510명입니다. 모두 합치면 이런 사람들이 뭐 5,674명이나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이념이나 뭐 정치나 뭐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사람들이 그래도 한 15세가 넘어가면은 좀 생각이 좀 다르지만 그때만 해도 좀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무차별하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죽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지금 주장이 지금 위패 일부에 좀 잘못된 위패가 있다고만 자꾸 주장을 내세우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 죽인 사람들은 이건 누구십니까 이거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또 사실 그 위패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증거 자료를 확실하게 근거를 내세우고 정부에다가
안행부에다가 뭐 요번에도 가서 뭐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뭐 진짜 재심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추념일을 앞두고 저렇게 보수단체들이 좀 화염식을 하고 또 뭐 내일도 뭐 어디 뭐 제주도에서 어디 집회한다는 그런 말이 있고 그러는데 대통령 오는 거를 본격적으로 막고 우리 저 4.3유족을 2번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 행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정말 추념일을 무사히 지낸 다음에 정말 이분들이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정말 도민 대통합 또 국민 대통합으로 이렇게 해서 이끌다 못하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 유족 진짜 아까 참 말씀하듯이 대다수가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렇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좀 어떻게 합니까? 뭐 좋은 소리로 타협이 안 되면은 나쁘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차원에서는 그 경우회 쪽이라든지 그쪽하고 지금 상당히 좀 그 화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보수 단체들이 제주에 와서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분노하고 계신데 유철인 수장께서는 이 4.3을 이념 갈등으로 몰고 가려는 이런 단체들이 왜 이렇게 계속하고 있고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동안에 이제 특별법 제정부터 이제 국가기념일 지정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보수 단체들이 계속적인 반발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희생자 선정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제 재판을 걸었는데 매번 법원의 판결은 진상조사 보고서가 국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적절하게 희생자가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 사법부는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참 다행스러운데요. 근데 이러한 반발이 계속되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4.3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정부 7대 건의안 중에서 국가기념일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7가지가 모두 다 이제 됐다고 생각하시지만 그중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진상보고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한다. 해가지고 물론 이제 도교육청이라든지 우리 국사교과서에 4.3을 그전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하는 조금의 작구 수정은 있었지만 기본적인 시각은 이번에 뭐 한국 교과서 파동에서도 국사교과서 파동에 나왔듯이 이 이념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수면 아래로 항상 있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우선은 이제 국가기념일이 지정이 되니까 굉장히 격상이 되고 4.3에 대해서 새롭게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4.3의 진상조사 보고서에 입각해서 4.3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과연 알고 하느냐. 아까 유적 회장님도 일반적인 주장만 한다는데 그런 뭐 아이라든지 부녀자들의 이 사망에 대해서 전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국가기념일 뭐 얼마나 큰 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하나의 사건, 또 하나 단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4.3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길게 보면은 가장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4.3 교육의 필요성,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창원 교수께서는 4.3 갈등 해소를 위한 이념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의 그 국가 기념일 지정에 따른 그 한 작용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결국은 4.3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치유라는 큰 틀에서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결국 사회적인 치유가 옛날에 있던 상처라든가 아까 같은 그런 서로 다른 대립된 그 그룹들, 집단들끼리 갈등 이런 거에서 상처도 치유하는 거거든요. 공동체 파괴의 상처도 치유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적인 치유로의 접근을 해나간다면 그 부분도 자연히 치유가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데올로기도 치유를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이규 사무처장께서는 지금 4.3 평화재단에서 어떤 실무 책임을 맡고 계신데 이 보수단체들이 4.3을 이념 갈등으로 몰고 가려는 이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아까
우리 정문영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숙제구나 예.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실 저희 그 재단에서도 국가 추념일이나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뭔가 큰 어떤 역사의 어떤 전환점, 어떤 시발점을 이렇게 마련하겠다고 생각해서 그 아까 말한 그 과거 66년 동안의 그 반목과 대립 그리고 이념적 갈등을 이거를 과거의 어두운 역사로 이렇게 치부하고 이제는 정말 온 도민이 이걸 계기로 해서 화해와 상생을 바탕으로 한 그 평화 정신, 제주 4.3의 평화 정신을 세계화하고 이런 일에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우리 재단의 비전을 어둠이 역사에서 빛이 역사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아까 하나로 단적으로 이렇게 말 수는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과거의 갈등이나 이런 걸 씻어서 빛의 역사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걸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이 4.3을 이념 갈등으로 몰고 가려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철인 수장께서 4.3 교육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그 상당히 그 자라나는 세대에 4.3의 진실을 정확히 알리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 교육 문제를 어떻게 좀 더 보완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구창훈 교수께서 이 자라나는 후세대에게 4.3의 진실을 알리는 4.3 교육 어떻게 좀 강화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이런 교육 자료도 좋지만요. 하나의 사례마다 하는 비디오 그 자료를 만들어서요. 그런 것들을 그 현장 교육과 연결시켜서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3 이 교육이라는 게 이제 국가적으로도 올라섰지만 그 어떤 4.3이 평화를 바탕으로 한 국제 평화 교육 같은 거를 통해서도 이번엔 뭐 예를 들면 청소년만이 아니라 대학생이나 이런 것도 다 요즘은 4.3 세계화라고 다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국제적인 교육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넓혀 나간다면 좀 더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4.3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제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또 하나는 뭐 지슬처럼 하나의 그 자체가 교육적이고 감동으로 오잖아요. 사실과 감동으로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기금 같은 거 해서 좀 체계화시켜서 4.3 평화교육과 연결시키는 거에 뭐 재단이나 이런 데도 예산이 적더라도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배려를 하고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4.3 평화재단에서 이 4.3 교육을 확산시키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뭐 지금도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일전에 그 아주 중립적인 사고로 가신 분 그리고 중립적이라기보다는 약간 4.3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분들을 제가 일부러 재단에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13분짜리 그 기록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4.3 그 전시관에 가서 4.3의 역사도 보여드리고 과정 그리고 밑에 다랑식을 재현해 놓은 것까지 이렇게 보고 나서는 이제 위령 재단에 올라가서 참배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아무 말 없이 갔는데 나중에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오기를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거를 3번 이렇게 문자 왔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지만 그 말에 너무 많은 뜻이 있구나 해가지고 교육이 어떤 그런 페이퍼에 의해서 한 교육보다도 실질적으로 산 증거를 보고 우리 현장에 와가지고 직접 체험도 하고 보임으로써 이제 진실한 교육이 된다 하는 교훈을 저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런 체험 교육을 더욱더 활성화, 대학생이나 어린이 활성화 시킬 거고요. 또 이 4.3 교육의 어떤 세계화나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들도 그 유네스코 기록 그 유산 등재를 위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4.3 진상 보고서 영문판, 일본판을 발간해서
세계 유수의 그 대학이나 도서관, 국립도서관 같은 데 전부 배포해서 외국에도 이렇게 4.3의 교육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유철인 교수께서 4.3 교육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현재 대학에서 관련 강의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대학생들한테 4.3 교육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을 거고 그리고 현재 초중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고 대학생이 되기까지 4.3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이 학생들이 배우고 이 대학 과정까지 온다고 보시는지 어떤 부분이 또 보완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 뭐 제가 대학에서 2008년 1학기부터 4.3 제주 4.3의 이해라는 교양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는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4.3을 노출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만 들었지 4.3이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물론 저 강의도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뭐 그래서 좀 밋밋할 수는 있지만 우선 실상을 알려야 된다고 해서 뭐 900명이 넘을 듣고 있고 그런데 제가 너무 학생들 관리하기 힘들어서 지금 600명으로 제한해서 보통 한 650명씩 드는데요. 그래서 단순하게 수강생 수만 보면 대학생들이 이 4.3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600명이 넘다 보니까 이제 객관식 문제를 내고 단답형 문제를 내고 이거를 이제 그렇게 컴퓨터가 채점을 하다 보니까 이미 출제된 문제가 학생들 사이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족보라는 걸로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학생이 그거를 아시냐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제 답변이 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도대체 그러면 4.3 선거 때 희생자 수는 총 몇 명으로 추정이 되느냐. 이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매 학기 학생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성적을 따기 위해서 학생들은 듣는 경향이 요즘 대학생들이 많은데 예. 그거보다는 4.3 사건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지식이라도 도대체 몇 명의 희생자가 있었고 이것이 진상조사 보고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도라도 알고 졸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유족회에도 좀 이제 건의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 교육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국가기념일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유족회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보상이나든지 뭐 생계비 지원 같은 쪽에도 열심히 방향을 잡을 수도 있지만 이 체험하지 못한 세대의 애들에게 교육 물론 이거는 진상조사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제는 다음 자식 세대 또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한테 찾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즉 기억의 전수라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그 사이버 교육이라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대학에서 보내 이 교육은 결국 학생들은 학점을 따는 거기 때문에 저거 하는 거는 이제 저기하고는 틀리게 전공 분야 한 50명 정도 영어로 강의하는 NGO 가버먼트에서 하는 건데 그건 현장에 이렇게 간다든가 토론 자료를 보게 한다든가 학생들이 그걸로 발표를 하게 연구를 해서 한 학기 동안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교사들 연수를 해서 여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영어로 하는 거지만 이런 거. 그다음에 대학원에 제주 4.3과 세계 평화론이라는 거를 아예 그거는 아주 소수. 한 5명에서 10명 사이 정도 듣는데 보다 더 심도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까 유 선생이 하는 일반 교양적으로 넓은 강의하고 예. 우리 이런 거하고를 잘 결합을 시켜서 좀 제도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철인 소장께서 4.3 유족회 쪽에 바라는 내용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유족들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라나는 젊은 세대한테 전수하는 부분. 그렇잖아도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번에 그 교학사 그 왜곡 그 4.3 왜곡 그 교과서가 나와가지고 저희들 상당히 좀 그 애먹었는데 각 학교와 또 전국 교육청에다가 다 공문을 보내고 이 교학사 그 왜곡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청원도 했고 또 반면에 제주도 그 교사님들 담당 교사님들 그분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한의건강호텔에서 한번 좀 모셔가지고 좀 그분들도
상당히 좀 우리 이 전부터 사삼을 이렇게 좀 자기네들한테 좀 제대로 좀 알려줬어야 되는데 해서 좀 이번에 상당히 고맙다고 하면서 앞으로 그 대책 방안이든지 그런 것도 좀 논의했고 저희 그 생각은 물론 아까 그 학생들한테 그 교육 프로그램도 좋지만 일단은 저 생각은 영상물을 좀 제작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그 학생들한테 좀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뭐가 됐으면 하겠고 이건 또 뭐냐면은 영화처럼 그 국가에서 좀 제대로 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좀 아까 그 지슬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 그분도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해봤는데 앞으로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만들고 싶고 실질적으로 4.3 때 겪었던 그런 뭐가 지금 지설에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 교수님들이 진짜 학생들한테 제대로 좀 가르칠 수 있는 재단에서가 이거는 각 학교에 역사 교수님들을 모셔가지고 좀 학생들한테 어떻게 좀 제대로 좀 사삼을 알려달라는 그런 의미를 좀 교육을 좀 많이 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4.3 평화재단에서는 지금 세 분이 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4.3 평화재단에서 이 4.3 교육과 관련해서 영상물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 지금 뭐 전시관도 있지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에 충분한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다양하게 예. 수요자별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실질적으로 4.3 당시의 세대들이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어저께 뭐 증인 체력도 하는 것을 봤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이야기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급한 건데 이거는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빨리 사실 그대로 그것이 확실한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하루속히 좀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번 추경에 2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예. 증언 총서 4.3 증언 총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족 회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 교육과 관련해서 보완해야 될 점들을 좀 짚어봤는데 또 하나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가 4.3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좀 이렇게 만들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먼저 고창원 교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국가 추념일을 해서 이게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유네스코가 된다면 이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그만큼 아까 준비를 많이 하고 또 하나 아까 4.3을 접근할 때도 보다 보편적인 가치인 뭐 사회적인 치유로 해서 좀 더 넓게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 꾸준히 노력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평화재단에서도 지금 유네스코 기록유산 관련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절차와 어떤 노력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지난해에 관련 세미나를 한번 했고요. 올해에도 이제 앞에 있는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그 분야에 관심 있는 교수님들과 함께 세미나와 포럼을 열어가지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당시 2011년에 광주가 기록문화유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그거를 해나가는가를 주로 들었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기록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어떤 거냐면 1900 전후 시대에 아시아 민중에 대한 인권 탄압에 대한 그런 기록으로서의 세계사적인 가치가 있고 이거를 진상규명한 과정 역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묶어서 유네스코의
기록문화에서는 할 만하다. 일단은 그런 평가가 나름대로 내려졌는데요.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자.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예. 4.3 연구소에서도 지금 4.3 관련한 여러 가지 그 기록물들을 확보하고 있고 한데 이 4.3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좀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세계기록유산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 왜냐하면 3월 31일까지 접수 마감인 제주 해녀문화를 이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금 계속 작업을 한 3개월 하다가 다시 오랜만에 갑자기 4.3 이야기로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기록유산은 아까 고창훈 교수님이 그 동아시아 민중들의 그 인권 탄압의 기록 말씀하셨고 5.18 말씀하셨는데 일본 쪽에서는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이 동아시아 탄압한 역사 기록까지도 지금 기록유산으로 이제 기록문화유산으로 신청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이번 달부터 그러니까 3월 중순부터 문화재청의 의뢰를 받아서 지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세계유산, 그다음에 무형문화유산, 기록유산 이 세 개의 유산들이 주변국들이 어떻게 등재 움직임을 하고 이것이 어떤 하느냐 그것이 이제 뭐 중국하고 일본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번 3월 30일에 며칠 뒤지만 이때까지 북한이 또 아리랑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신청을 한다는 이제 소식을 접했는데 이미 이제 우리나라의 아리랑은 유네스코 유산이 돼 있는데 이제 북한에도 내고 있다 그래서 저희 쪽에는 이제 북한까지 해서 이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쪽의 전문가들이 이제 대응 방안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또 너무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고 유네스코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이 동아시아 3국이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고 서로 역사가 겹치는데 한쪽은 가해자, 한쪽은 피해자 시각을 강조하니까 유네스코 입장에서 사실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11월까지 4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저도 거기 참여를 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오늘 4.3의 기록유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활동을 하겠습니다. 기록유산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한 독특한 세계사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게 광주 5.18 쪽에서 우리에게 첨가한 내용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토론을 하다 보니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분께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현 회장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짧은 시간에 뭐 참 모든 이야기를 다 이제 할 수는 없고요. 국가 추념일이 이제 지정되었으니까 정말 할 일들이 우리 좀 이렇게도 좀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국가를 상대로 앞으로 정말 도에서 이제 아직까지 뭐 복지 문제든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도에서 됐었는데 이제는 우리 이렇게도 이제는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정말 저희들이 그 아픔을 달랠 수 있는 하나하나 이제 그 자문을 받아가면서 이제 그 열심히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도나 이제 각 기관에서 저희들 유족들에게 좀 많은 좀 힘을 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규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국가 추념일 지정과 4.3 평화재단 지원 확대 등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정말 약속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그 후속 조치도 국가 추념일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 확대 등 후속 조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역사의 4.3 역사의 한 큰 어떤 분수령이 된 국가 추념일이 지정이 됐는데 어쨌든 이 화해와 상생을 통한 어떤 그 아픔의 역사를 극복한 제주 4.3의 사례가 세계사에도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그 빛의 역사가 어둠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온 도민이 대통합이 장으로 나가서 한데 힘을 모아서 노력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창훈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우선 국가 추념일을 맞이해서요. 이제 이게 국내적인 해결의 하나의 가닥을 잡는 거라면 이제 미국 쪽에 있는 학자들이라든가 미국인들이 미국의 인권 가치각에서 제주 4.3의 치유를 위한 국제적인
어떤 청원 운동을 미국 쪽에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 연결돼 있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국가적인 추념일과 국제적인 해결이 잘 연결돼서 진정한 그 4.3의 치유와 어떤 화해 상생의 길이 열리길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철인 수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아까 처음에 46개 기념일 중에서 추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충이라고 4.3 희생자 추념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자료를 살펴보니까 순국 선열의 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왜 고백을 하냐면 이게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국경일 정도나 기억할까? 46개 기념일을 다 기억 못 하거든요. 예. 그나마 다행히 이제 4.3 희생자 추념일은 4월 3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긴 낫지만 이제 그러니까 국가 지정 기념일이 됐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또는 알려고 하거나 또는 추모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기념일 지정은 출발에 불과하다.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이 4.3에 대한 것을 아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4.3이 일어난 지 66년 만에 마침내 4.3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가 주관해서 처음 치러지는 이번 4.3 유령제의 주제는 어둠의 역사에서 빛의 역사로입니다. 4.3 국가 추념일 지정을 계기로 제주 4.3이 국내외적으로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